미국과 중국이 모두 대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대 경제 군사 강국 두 나라가 동시에 정치 지각 변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이 세계 질서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경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괴짜 혁신가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결별을 선언하며 이 신당 아메리카당을 전격 창당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X에 2대1의 비율로 새로운 정당을 원했고 오늘 여러분의 자유를 되찾아주기 위해 창당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이 미국의 미래 산업을 파괴하고 국가를 부채 늪에 빠뜨린다 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결국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그는 행동으로 옮겨 제3당 깃발을 들었으며 이는 트럼프와의 최측근 동맹이 최대 정적으로 변모한 극적 반전입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 명쾌합니다. 상원 2에서 하원 8에서 10석을 집중 공략해 캐스팅 보트를 거머쥐겠다는 것입니다. 공화, 민주가 팽팽히 맞서는 의회 구도에서 이 숫자는 작지만 치명적인 핵이 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논쟁적 법안의 운명을 결정짓겠다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선거 제도는 거대한 자금과 까다로운 등록 요건으로 제3당의 장벽을 높여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국 정당 구축엔 수년, 수십억 달러가 소요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머스크가 가진 천문학적 자본과 온라인 영향력은 기존 공식의 무게추를 뒤흔들 블랙스완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태평양 건너 중국은 절대 권력 시진핑 주석의 권위가 흔들린다는 실각설이 독재 체제의 균열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최근 중대사업기획 집행기구를 신설해 당 중앙 집중 통제를 재정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영 매체는 이를 중대 임무를 위한 제도적 조치라 설명했지만 해외 언론은 시진핑의 권력 약화 신호로 분석했습니다. 불안은 군부에서 폭발적으로 번졌습니다. 시 주석의 핵심 측근이던 허웨이둥 부주석, мя오화 리샹푸 의원의 부패 혐의로 연달아 낙마했고 이 서열 2위 장유샤 부주석은 공식 석상에서 시진핑을 등진 채 퇴장해 군 통제력 상실 의혹을 배가시켰습니다. 미국 전 백악관 고위 관료가 중국에서 분명한 권력 교체가 진행 중이라고 공개 발언하면서 이 차기 지도자를 둘러싼 추측이 국제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관측통들은 9월 전승절 열병식에서 이 시주석이 검열 연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 실각설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에 대응해 중국 관영 CCTV는 정치국 회의 영상을 긴급 공개하며 장유샤가 시주석의 발언을 받아적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당국은 군 최고 통수권자는 여전히 시진핑이라며 불안 진화에 안간 힘을 쓰지만 내부와 외부 모두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중 양국은 서로 다른 이유로 권력 공백이라는 뇌관 위에 서 있습니다. 워싱턴은 머스크발 정치 쇼크로 양당 구도가 흔들리고 이 베이징은 시진핑 권위 균열로 일당 체제의 근간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세계 패권 경쟁의 두 축이 동시에 불안정해지면서 이 동맹, 투자, 안보 전략 전반에 다시 없는 불확실성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동은 국제사회에 거대한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은 달러, 위안화 변동성 확대에 촉각을 세우고 각국 외교 당국은 동시다발적 위기 시나리오를 모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미중 양면 압박의 파고 속에서 외교 안보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중대 기로에 놓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의 지배, 시진핑의 독주가 아닌 머스크의 질주와 이 포스트 시진핑이라는 전혀 새로운 변수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이 혼돈을 기회로 전환해 세계 질서의 핵심을 선점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거대한 변곡점은 이미 시작됐으며 우리는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역사적 전환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흔들리는 거대한 균열 속에서 양국 모두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를 이끈 두 초강대국이 동시에 위기에 처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 틈새를 기막히게 포착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 무대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상호관세 유예 마감 시한인 7월 8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한국과의 협상 채널을 풀가동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나흘 일정으로 워싱턴에 입국해 백악관, 국무부, USTR 핵심 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통상안보 현안을 패키지로 묶어 관세 완화, 방위비 조정, 첨단산업 투자 인센티브를 일괄 타결하겠다는 전략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통상 라인도 총출동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USTRA에서 미국 통상 대표와 마주 앉아 자동차, 철강, 전면 재협상과 반도체 배터리 인센티브 상향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은 그간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현지 투자를 절실히 필요로 해왔기 때문에 관세 유예 연장과 세제 혜택 확대를 진지하게 검토 중입니다. 한국이 진 레버리지는 막강합니다. 삼성, SK, 현대차, LG가 약속한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공장 증설 계획은 이미 협상 카드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AI 반도체 파운드리와 차세대 배터리 기가팩토리까지 추가 검토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자본을 놓칠 경우 미국 첨단 제조 재건 전략이 빈 껍데기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9월 3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기 위해 외교 채널을 총가동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내부 권력 균열과 실각설을 잠재우기 위해 동북아 핵심 파트너인 한국 정상의 참석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전승절을 국제 외교 이벤트로 격상해 자신의 리더십을 재확인하려는 포석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초청을 신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전 베이징에 서는 일은 없다는 순서 원칙을 분명히 세웠는데요. 동시에 중국 측엔 전승절 참석 여부는 미중 간 전략 균형과 한중 경제협력 성과에 달려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지렛대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경제 실익은 벌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는 관세 유예 연장, 첨단 설비 투자세 공제 상향, 국방 예상 연계 R&D 파트너십 확대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으로부터는 자동차, 배터리 수입 관세 인하, 한류 콘텐츠 규제 완화, 반도체 장비 반출 승인 같은 맞춤형 선물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고 있습니다. 안보 측면에서도 한미동맹 2.0과 한중 전략적 협력을 병행 강화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회담에서 논의될 이 통상 안보 연계 프레임은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이자 협상 지렛대로 활용됩니다. 반대로 베이징에서의 균형 메시지는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도 우호적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경제, 안보를 한 묶음으로 설계해 선순환 보상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 면제를 제공하면 한국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그 투자는 다시 미국 경제와 트럼프 재선 전략에 기여합니다. 중국이 시장 개방으로 화답하면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콘텐츠 수출을 확대하고 중국은 동북아 안정 이미지를 확보합니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조기 한미 정상회담으로 외교 대비전을 성공시킨 뒤 전승절 참석 여부를 지렛대 삼아 중국으로부터 최대 경제적 양보를 이끌어내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100일 전부터 경제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을 구축하게 됩니다. 물론 위험도 존재합니다. 워싱턴의 협상 속도가 늦어지면 전승절 참석을 둘러싼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베이징이 과도한 정치적 메시지를 요구할 경우 미국 측 반발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순서, 조건, 보상이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위기는 한국에게 전례 없는 기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절실히 체감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국익 증폭기의 크랭크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전개되는 다각적 외교전은 대가 없이 최대 실익을 거두는 협상의 교과서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한국 외교가 다시 한번 역사의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중국 권력 핵심부가 전격적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베이징발 특급 정보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군부 실세들에게 이 퇴출 압박을 받는 동시에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례 없는 지원을 요청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자국 군부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 한국 외교 안보 라인에 급박한 구조신호를 보냈다는 이야기는 국제사회에 전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가 군부 지휘체계를 틀어쥐며 나타났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수년간 다져온 충성서약의 사슬이 한순간에 끊어지면서 1인 천하가 1인 고립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원자바오 전 총리를 비롯한 당 원로 세력이 심판의 시계를 작동시켰다는 소문이 확산하면서 이 베이징의 표정은 일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진핑을 밀어내려는 물밑 움직임은 되돌리기 어려운 가속도를 얻고 있으며 관영 매체조차 행간으로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 기반이 붕괴되는 와중에 시진핑 주석이 선택한 돌파구는 이 전통적인 위기 외교였습니다. 그는 내부 갈등을 외부 쇼로 덮기 위해 14년 만에 한국 방문 카드를 꺼내들었고 한중 동반자 관계 복원이라는 미소 외교를 제기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 경제가 미국의 고금리 압박과 부동산 붕괴로 파열음을 내는 현실적 위기가 숨어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공급망을 쥐고 있는 한국의 기술 지원이 없으면 이 중국 산업 체인이 멈춰설 수 있다는 이 절박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등소평식 실리주의로 회귀하는 이 도광양해 2.0을 내걸고 군사적 팽창을 접으며 미국과 한국을 향해 부드럽게 손을 내밀겠다는 구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군부 강경파는 이를 굴욕항복이라 규정하며 노골적인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장유샤 라인을 중심으로 한 군부는 이미 수직 계열화된 방위산업을 가속화하며 무력 시위 가능성까지 예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상호 군사 지원 협정을 맺자 중국은 이례적으로 거리를 두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둥 통관 검열이 강화되며 북중 화물 열차가 멈춰서자 북한은 재빨리 러시아를 끌어들였고 결과적으로 한반도에 러시아군 개입 루트가 열렸습니다. 베이징은 북러 밀월이 자국 이익에 치명적이라고 판단했고 이는 시진핑 주석과 군부 사이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 와중에 외교안보실로는 기밀 등급이 가장 높은 3건의 전문이 곧 도착할 수 있고 이 발신지는 중나라의 서명은 시진핑 최측근일 것이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첫째,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을 국가급 사업으로 승격하고 삼성전자와 연합투자펀드를 조성하겠다는 투자카드. 이 둘째, 한국발 단체 관광 비자 전면 해제와 왕복 항공 노선 150% 증편을 약속한 관광카드. 이 셋째, 한반도 긴장 완화 협의체에 중국이 직접 참여해 상시 핫라인을 구축하자는 안보카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경제권 속국으로 편입해 위안화 블록을 만들겠다는 속내가 엿보이지만 이 동시에 시진핑 개인의 정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요청이라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서울은 중국의 절박함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력은 국익 극대화의 일부라고 밝히면서도 반도체 설비 수출 제한 해제, 문화 콘텐츠 판호 전면 허용, 특허 분쟁 상설 중재기구 설치 등 7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중국 측은 난색을 표했지만 시진핑 주석의 퇴출 시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음을 아는 한국은 협상력을 10분 활용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일본은 시진핑의 한국 구애를 경계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한국, 일본을 속국화해 달러 패권을 위협할 경우 금융제재를 발동하겠다고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위안화 경제권 시도에 강력히 반발하며 자국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수위를 높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의도했던 미소 외교는 오히려 외교적 포위망을 강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손을 내밀수록 한국의 기회 창구는 넓어졌습니다. 하나오션은 미 해군 군수 지원함 정비 계약에 이어 중국 해군 노후 구축함 업그레이드 사업을 사실상 독점 수주했습니다. CJ ENN과 하이브는 중국 OTT에 K-콘텐츠 전용관을 개설하며 한류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중국 반도체 장비 교체 수요를 틀어주고 화이트리스트 가격 프리미엄을 확보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한국 손잡기가 군부 강경파에게 굴욕 외교라는 공격 발미를 주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평화 제스처를 대만 침공을 위한 위장이라고 단언하며 반도체 장비 차단망을 더욱 조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기술 탈취와 부채 함정이라는 기억을 떠올리며 중국과의 거래에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의 SOS는 너무 늦었고 너무 허약했습니다. 이미 중국 권력 지형이 포스트 시진핑 체제로 급격히 기울고 있습니다. 베이징 군정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군부 핵심 실세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정점으로 한 장유샤 류전리 라인과 허웨이둥 전 부주석의 잔류 세력 그리고 мя오화 전 정치공작부 주임의 직계 장성들을 결집해 이 반시 연합전선을 구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들은 시진핑 체제가 잇따른 참모 낙마와 대외 고립으로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 아래 중국의 새로운 출구 전략은 한반도와의 대타협이라는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전언입니다. 핵심은 한국에 대한 이례적 우호 메시지입니다. 장유사 계열은 한국은 수십 년간 중국 제조업을 떠받친 최대 전략 투자국,
이라 평가하고 시진핑 집권기에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3가지 선물 패키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째,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 산업 특구를 상하이, 텐진, 광둥 3곳에 동시에 설치해 토지 무상임대, 법인세 0%를 10년간 보장합니다. 둘째, 한국산 장비 수입에 부과된 모든 사전 인허가 절차를 철폐하고 한국산 장비를 화이트리스트로 분류해 즉시 통관을 허용합니다. 셋째, 한류 콘텐츠에 대한 판호, 방영 배급 허가를 전면 개방하고 연내에 한국 K 콘텐츠 전용 위성 채널을 개국해 중국 전역 9억 가구에 송출한다는 내용입니다. 군부 파벌이 이러한 파격안을 내세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허웨이 등 мя오화 숙청 이후 장유샤 라인은 미국의 반도체 봉쇄와 부동산 침체로 흔들리는 국가 경제를 살릴 해법이 필요합니다. 한국 자본과 기술을 재빨리 불러들이면 중국 제조 생태계의 급격한 공백을 메우고 동시에 미국의 금융 제재도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허웨이 등을 중심으로 한 해공군 장성들은 한국과의 기술 정보 교류 체계를 구축해야 대만 해협 위기에서도 미국 우위를 무력화할 수 있다라는 전략 보고서를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들 반시 연합 세력이 시진핑 축출 시나리오의 마지막 퍼즐로 서울과의 전격적 화해를 지목했다는 점입니다. 내부 문건에는 한국 정부의 즉시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시 주석 체제와는 차별화된 신실용주의를 선언하라라는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지침이 실행될 경우 중국 차기 지도부는 취임 직후 서울을 첫 순방지로 선택하고 양국 군통 10만까지 실시간 연동하는 중한 안보 핫라인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장유샤 류전리 라인이 주도하는 이 친한 쿠데타가 성공하려면 해군, 로켓군 내 잔존, 시진핑 충성파를 완전히 무력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베이징 소식통들은 이미 핵심 전력 지휘권 상당수가 장유샤 진영으로 넘어갔고 경제 관료들도 한국카드에 합류했다고 진단합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대규모 투자를 해준 한국에 확실한 이익을 보장할 때만 이 자본 유통과 서방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내부 브리핑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친한 군부가 실제 집권할 경우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최대 황금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도체 장비, 방산 콘텐츠, 그린수소 분야에서 최소 500조 원 규모의 수출 및 합작 투자가 5년 안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시됩니다. 요컨대 시진핑에 맞서는 친한 군부 파벌은 정치 생존과 경제 부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한국에 거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권력 시계가 새 주인을 맞이할 순간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중국발 경제 외교 잭팟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협상전이 다시 한번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회의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처럼 부유한 동맹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해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했으며 곧바로 두 나라 모두에 25%의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경제외교부처 곳곳에서 정말 대응 시나리오를 긴박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특유의 거래 정치가 동맹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이슈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이 현재 부담하는 연간 방위비가 약 1조 원임에도 미국이 한국을 재건했으니 최소 10조 원은 내야 한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이는 기존 분담금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일부 일본 매체는 한국이 협상을 등한시하다 매를 맞았다라는 식으로 조롱했지만 정작 일본 역시 7차례의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어 망신을 당했다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맹국에 대한 비용 청구서가 현실화하면서 한국 내부에서는 초강수 협상 카드로 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이 돈을 원한다면 한국은 자주국방의 상징인 전작권을 돌려받겠다라는 구상이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의 안보라인 핵심 인사인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과거 한국의 전작권 환수를 공개 지지한 바 있어 미 행정부 내부에서도 거부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작권 협상은 단순한 군사 문제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가 2차례나 완화해준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와 맞물려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을 극대화할 빅딜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현무5 고체 연료 발사체 시험 성공 이후 한국군의 전략적 타격 능력은 로켓 궤도를 넘어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동맹 구조를 유지하려는 트럼프의 계산과 자주국방 완성을 염원하는 서울의 이해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물론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작권 환수와 주한미군 감축이 동반될 경우 한반도의 억지력이 약화될 것이라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캠프 주변에서는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억지 공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라는 목소리마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 등 주요 외신은 한국은 1년 안에 핵무기를 자체 개발할 기술산업 기반을 갖췄다라고 지적하며 미 공화당 일부 인사들도 이를 묵인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경계 신호를 울렸습니다. 베이징 외교부는 핵선제 불사용을 외치면서도 한국을 향해 NPT 6조 준수를 공개 압박했고, 러시아 싱크탱크는 한국 핵무장은 동북아 전략 균형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북한과의 빅딜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는 워싱턴 내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군 철수를 대가로 제한적 핵동결을 제안할 수도 있다라는 흥미로운 관측도 제기됩니다.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멈췄던 북미 탑다운談판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만약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 대신 자국 영토 내 전술핵 재배치 혹은 핵공유 모델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유세에서 동맹이 스스로를 방어한다면 미군도 비용을 아낄 수 있다라고 언급해왔습니다. 이는 외교상 고립주의처럼 보이지만 동맹 구조를 수익형 파트너십으로 재편하려는 비즈니스 관점이 짙게 배어있다는 평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변수입니다. 25% 관세가 현실화되면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가격 경쟁력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미 FTA 개정 협상 경험을 갖춘 정부 당국자들은 철강 관세 때도 초기 충격만 컸지 결국 관세 예외 품목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았다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자권, 방위비, 관세를 묶은 패키지 딜이 추진된다면 단기 충격을 장기 이익으로 전환할 출구 전략이 마련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국내 정치권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전자권 환수는 곧 자주국방의 완성이라며 여론전에 나섰고, 야당은 주한미군 감축은 동북아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핵무장 카드를 섣불리 꺼내면 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용등급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옵션은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닌 현실적 선택지로 다뤄지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일본 내부에서도 충격파가 적지 않습니다. 이 자민당 보수파는 한국이 전자권을 돌려받고 핵까지 보유하면 일본 안보 전략이 심각한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라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일한 삼각 안보 협력이 파열음을 내며 중국 견제 전선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동맹 서열 재편이 오히려 중국 압박용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무역업계 전문가들은 관세 충격을 상쇄하려면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공장을 이미 미국 현지에 대규모 확충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늘리면 관세 부담을 사실상 내부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그룹 역시 엘라베마, 조지아 공장 라인을 최대한 증설해 이 메이드 인 USA 비율을 높이는 투자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투자 확대가 오히려 한국 기업의 기술 자본을 미국으로 이전시키는 역탈 한국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정부 관계자는 해외 생산 확대와 국내 첨단 공장 투자 확대는 병행 전략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계산도 복잡해졌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대북 제재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핵군축 협상 카드를 다시금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이 평양 매체들은 트럼프 시대의 북미 정상회담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경제적 보상과 체제 안전 보장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핵 보유국으로 전환할 경우 북한의 기존 억지력 우위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북핵 딜 자체가 구조적으로 복잡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 내 대북 전문가들은 북미 협상 구도가 3자 게임으로 바뀌며 한국의 핵위자 역할이 크게 커지는 셈이라고 진단합니다.
유럽연합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브뤼셀 외교관들은 한반도의 핵무장 도미노가 현실화될 경우 EU 차원의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이 대러시아 제재 피로도가 커진 상황에서 유럽이 한국을 전면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 채권,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지만 첨단 제조 경쟁력 덕분에 장기 추세는 견조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 국내 경제계는 전자권, 핵무장, 관세 3연세가 현실화할 경우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 1,500원을 넘길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행이 1,100억 달러 가까운 외환 보유액을 보유해 급격한 금융 불안을 막을 완충제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화 가치 급락이 장기화되면 기업의 달러와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고 해외 투자자들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경제 관료들은 통화 스와프 네트워크 강화와 외국인 배당 소득세 감면 같은 선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결국 관세 전쟁과 방위비 갈등 그리고 핵무장 논의는 서로 얽히고 설킨 복잡한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한국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이 4대 중약정 차이에서 주권과 번영을 지켜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선택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정부는 경제협상팀, 안보협상팀의 투트랙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산업계와 국민에게 예상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는 늘 기회를 동반합니다. 이번 빅딜 국면이 한국 경제, 안보 전략의 새 지평을 여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입니다. 이 전자권 환수와 핵무장은 단순한 정책 메뉴가 아니라 이 국가 정체성과 미래 세대의 부담까지 좌우할 대전환 과제입니다. 정부는 객관적 정보와 위험, 보상의 균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 청문회와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트럼프 시대 뉴노멀이 초래할 충격을 최소화하고 대한민국이 자주와 번영을 동시에 확보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역사의 나침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선제적이고 치밀한 대응 전략으로 이번 파고를 넘어선다면 오히려 동북아 질서의 새 판을 짜는 주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거센 외교, 경제, 격변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힘은 결국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